네.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트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분류나 폐기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알고리즘 이름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는 거를 디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정 트리라고도 얘기하고요. 과거에는 뭐라고도 많이 불렸었냐면 의사결정이라고도 많이 불렸어요. 의사결정 나무,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로직과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취업에 관심, 여러분 목표는 취업이잖아요, 취업.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회사를 10군데의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10개 회사에. 자, 그러면 어떤 회사에 갈지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디시전. 연봉. 그죠? 예. 10개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회사로 가야 되지? 할 때 연봉이 얼마 이상인가? 그죠? 예. 이거를 먼저 보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얼마 이상인 회사들, 그 아닌 회사들 이렇게 나누게 되면 10개 회사가 뭐 6개에서 4개로 6개, 4개로 나눠지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넌왜 뭐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연봉 얼마 이상이다 해서 이제 10개에서 6개로 줄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봉이 6개 회사가 연봉이 다 비슷해요. 그럼 어디로 갈래요? 아무데나? 복지 좋은 곳. 예. 똑같은 연봉이라도 복지. 그럼 여기에서는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6개 회사 중에서 뭐 복지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휴가는 뭐 많이 주는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문제를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다시 가지가 나누어지겠죠. 그죠? 복지를 기준으로 나눴더니 이제 뭐 셋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복지가 안 좋은 곳은 이제 관심 없고 복지가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럼 또 세 군데에서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 명성? 회사의 명성, 그쵸. 예. 뭐 대기업이냐, 아니면은 뭐 작은 기업이냐, 회사가 뭐 그런 또 질문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디시전 트리예요. 디시전 트리. 어떤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각각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찾고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다. 디시전,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디시전 트리인 거죠. 이런 과정을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디시전 트리인 거예요. 거리가 나오진 않았네요. 집에서 가까운 회사. 뭐. 똑같은 연봉이면은 멀리 다니는 회사보다는 가까이 있는 회사를 선호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와인을 가지고서 뭐 병에 들어있는 와인이면 색깔을 보고서 화이트 와인인지 레드 와인인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와인이 캔에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색깔을 못 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을 구별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캔에 써져 있는 뭐 당도라든가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라든가 산도라든가 이런 수치들을 봄으로써 그 와인이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리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오전에 실제로는 여기 두 번째로 그린 그 디시전 트리는요.
트리 중에서 위에서 그 가지 2개까지만 본 거예요. 트리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맥스 뎁스가 2까지만 그리겠다라고 한 거죠. 이 뎁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뎁스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가 전체 샘플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를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루트에서 첫 번째 가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이게 한 단계가 내려온 거죠. 한 단계가 내려온 거여서 여기를 뎁스 1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가지들에서 다시 가지가 이렇게 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두 번째 뎁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뎁스를 2단계까지만 그리겠다라고 해서 가지가 그 쳐진 모습이 한 번 쳐지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그린 거고요. 나머지는 밑에 트리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생략해서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디시전 트리는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디시전 트리는 훈련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트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그렇죠?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데이터, 전체 와인들 중에서 강도가 4.3 이하인 것, 4.3 이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피팅이라고 하는 거가 끝나게 되면 디시전 트리를 생성을 하고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서 피팅까지 끝내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은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와인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와인을 여기다 넣으면 이제 조건을 검사를 하겠죠. 설탕 당도는 얼마냐. 그 다음에 또 설탕 당도는 얼마냐. 그리고 설탕 당도, 그다음 알코올, 그다음 pH 등등등 이렇게 해서 쭉 밑에까지 따라가겠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제일 마지막 노드에 도착하게 돼요. 마지막 노드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을 여기를 그 뿌리 노드, 루트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곳을 그냥 일반적인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들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 이런 가장 끝에 있는 부분들을 나뭇잎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의 제일 끝에 있는, 나무까지 제일 끝에 있는 경우는 그게 나뭇잎이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제일 끝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노드 중에서 나뭇잎 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때로는 제일 끝에 있다라고 해서 터미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터미널이란 뜻이 마지막인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터미널 노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예측할 때 이 터미널 노드를 하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아마도 여기에는 그 타겟이 레드와 화이트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안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섞여 있다 그러면 뭐 레드는 하나, 화이트는 5개 뭐 이런 정도로 섞여 있겠죠. 아니면 정말 끝까지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에는 뭐 레드는 하나도 없고 화이트만 3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 노드에 리프 노드에 있는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을 보고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화이트밖에 없으니까 훈련 세트 중에서는 화이트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런 와인은 화이트 와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디시전 트리가 예측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와 동일한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근데 디시전 트리는 이렇게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를 생성할 때
아무런 파라미터도 설정하지 않았죠. 지금 디시전 트리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굉장히 깊은 트리 나무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깊은 트리가 만들어지고 정말 그 500개면 500개를 다 그 레드와 와인으로 완벽하게 분리를 하는 그런 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과대적합이 되게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테스트셋, 훈련셋은 정말 거의 100%에 가깝게 아마 위쪽에서 우리 계산한 거 보시면 반올림에서 100%였잖아요. 그죠? 물론 틀린 게 있긴 했지만 500개가 넘는 와인에서 11개 틀렸다라고 하는 건 정말 몇 개 틀리지도 않은 5,000개군요. 죄송합니다. 5,000개가 넘는 와인 중에서 11개밖에 안 틀렸다. 이건 거의 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얼마든지 그 질문을 조금만 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도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알코올 도수가 뭐 10 이하인 거 이렇게 나누고 그럼 10 이하인 거에서는 다시 5 이하인 거 이렇게 나누고 그죠? 5 이하인 거에서는 다시 뭐 2.5 이하인 거 그죠? 얼마든지 나누려고만 하면 알코올 도수 뭐 그다음 2.5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1.25 이하인 거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 뒤쪽에 그 숫자를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면 얼마든지 그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데이터에 과대적합이 된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이따가 지금 바로 해볼까요? 훈련셋에서는 지금 정확도가 거의 100%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100%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테스트셋에서의 예측값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해보죠. 테스트셋 예측값.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변수 이름 만들어서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했죠. 예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측. X 테스트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찾았으면 우리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 레이블은 Y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은 예측한 레이블은 테스트 프리딕트죠. 자,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보니까 여기는 1000개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00개는 넘는군요. 한 1200, 14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 개 틀렸나요? 94개, 81개. 엄청나게 많이 틀렸죠. 훈련셋에서는 거의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셋은 얼핏만 봐도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틀리게 예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같이 보시면 네, 여기서 Y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타겟 네임즈에다가 타겟 네임즈 이렇게 주시면 얘가 나옵니다. 네. 정확도가 87이고요. 87%밖에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리시전 리콜 다 안 좋습니다. 0이 레드고 1이 화이트였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결과를 보면 훈련셋에서의 정확도가 거의 1.0 정도가 나왔었고요. 지금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87%가 나오고 있어요.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과적합이 디시전 트리의 단점이 뭐냐면 과적합이 너무 심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저 트리는 너무 깊게 만든 그런 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트리를 짧게 끊어버려도 테스트셋에서 비슷하게 87% 정도의 정확도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셋에서 정확도는 100%가 아니고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의 차이가
적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적합이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디시전 트리의 장점이 이해하기 그 결과를 왜 예측값이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얼마든지 트리의 크기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셋에서만 과적합이 훈련선만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셋에 너무 과적합이 되어 있는 오버피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쉽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튜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네, 그래서 오전에 했었던 것과 약간의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디시전 트리 그려진 곳에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G니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죠. 다른 것들은 첫 번째 슈가라고 하는 거는 이 노드를 나누기 위한 조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즈라고 하는 거는 이 노드에 들어있는 전체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것은 5197개의 샘플들 중에서 0번, 즉 red죠. red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1번, 화이트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쓰고 있는 거고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가 파란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화이트라고 결론을 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화이트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결론을 화이트라고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안 드렸던 내용이 딱 하나 여기 G니라고 하는 걸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 G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G니가 0.483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요. 0.006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작아졌죠. 자, 굉장히 작아졌는데 작아질 때의 특징을 보니까 레드하고 화이트의 비율을 보세요. 화이트 쪽으로 엄청나게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색으로 진해졌어요. 진해졌고 진해 개수가 커진 거는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이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위쪽보다 더 옅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0.06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눠질 때 G니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G니가 0.0069에서 0.032, 그 다음에 0.163 이렇게 됐어요. 이쪽은 살짝 커졌고요. 이쪽은 더 작아졌죠. G니가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느 하나의 그 클래스로 점점 더 진해지고 있죠. 그렇죠? G니라고 하는 거의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레드이거나 화이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이쪽도 볼까요? 이쪽도 보시면 아까 두 번째 0.483에서요. 왼쪽으로 갈 때 0.019하고 숫자가 작아졌죠. 숫자가 작아지니까 여기가 파란색으로 진해졌어요. 파란색으로 진해진 이유가 뭐냐면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을 보면 화이트의 비율이 훨씬 큰 거예요. 여기서는 1100, 1700하고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110, 그 다음에 93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레드가 됐든 화이트가 됐든 어느 한쪽으로 더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샘플이 점점 더 순수해질수록 많이 섞여 있지 않고 불순하지 않고 덜 섞여 있는 상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상태, 덜 섞여 있는 상태로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게 뭔가요? 100% 완벽하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그 터미널 노드라고 생각을 할게요. 리프 노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 완벽하게 분류를 했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레드가 1개, 화이트는 0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레드가 2개, 화이트는 0개. 근데 그 옆에서는 레드가 0개, 화이트는 5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100% 완벽하게 레드와 화이트가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된 상태, 어느 한쪽으로만 완벽하게 분리가 된 거를 우리는 불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죠. 순수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는 불순한 상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위계수라고 하는 거, 진위계수를 이 진위라고 하는 값을 불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도. 얼마나 샘플들이 많이 섞여 있느냐. 얼마나 샘플들이 많이 섞여 있느냐.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들어낸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선택한 이유가 제일 처음에 이런 질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으로 노드를 나누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순수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샘플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짐으로써 두 개 다가 순수해지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순수해지게 되는 거예요. 화이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어떻게 이 트리를 나누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디시전 트리에서는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질문을 만들어내냐 하면 진위 개수가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하게는 자,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부모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페어런트 노드. 여기를 자식 노드, 차일드 노드라고 하는데 부모 노드에서의 진위 개수의 값과 자식 노드에서의 진위 개수의 그 차. 이 차가 커지는 쪽으로 가장 커질 수 있도록 이 진위 개수가 가장 커질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내서 그 질문을 가지고서 그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게 디시전 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적화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위 개수가 최적화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런 그 값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위 개수를 이용해서 이 부모 노드의 진위 개수와 차일드 노드의 진위 개수의 그 차이가 가능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가냐 하면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순수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더 순수해진다는 얘기는 클래스가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 디시전 트리예요. 디시전 트리고요. 여기서는 진위 개수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문서를 조금만 볼게요. 사이클론 홈페이지에서 디시전 트리 하고서 검색을 해보시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우리 지금 다루고 있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진위인데요. 진위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 로그 로스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로그 로스는 그 MSE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로그로스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로그 취해가지고 하는 거. 실제값, 그다음에 로그, 그 값이 될 확률. 그죠? 이게 로그로스예요. 이거를 다 더해주는 거. 그래서 진이냐, 엔트로피냐, 로그로스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가지를 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위가 뭐고 엔트로피가 뭐고 로그로스가 뭔지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뭐 수학적인 공식 뭐 이렇게 그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가 있어서 보기만 해도 깝깝하죠. 깝깝하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간단하게 진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위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트리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되는 게 진위예요. 진위.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하죠. 텍스트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나누는 기준. 디시전 트리를 나누는 기준. 디시전 트리를 나누는 기준의 첫 번째는 진위 impurity. 이거를 진위 불순도. 진위는 그냥 진위라고 부르고요. 진위 불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pure라고 하는 단어가 순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pure. 반대말이니까 섞여 있는 거. 그래서 불순도, impurity를 불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엔트로피. 로그로스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진위 불순도와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따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도 엔트로피라고 하고요. 혹시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엔트로피가 물리 시간 아니면 화학 시간에 나왔었을 것 같은데,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엔트로피예요.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를 무질서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엔트로피가 큰 게 무질서한 거, 엔트로피가 작은 게 아주 질서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이걸 불순도에 대입을 하면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하다는 얘기니까 샘플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엔트로피가 작다는 얘기는 샘플들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에서 진위 불순도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다음과 같이 수식이 돼요. 우선 진위는요. 진위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위는 1 빼기 1. 그 다음에 summation이었나? sum underscore 하고 c i 요게 진위 개수의 정의예요. 이게 진위 개수의 정의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안쪽으로 안 들어가는군요. 잠깐만요. 얘를 하나만 쓸까? 그리고 얘를 빼겠습니다. 얘를 하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여기를 굵은 글자로 네, 이게 진위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이게 진위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인데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p underscore i 그 다음에 제곱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의미를 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진 분류밖에 없죠. 우리는 이진 분류잖아요. 그죠? 이진 분류기 때문에 레드냐 화이트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레드냐 화이트냐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P0라고 하는 거는 레드가 우리 제로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1이 화이트였죠.
P0라고 하는 거는 레드 와인이 될 확률인 거고요. 그 다음에 P1이라고 하는 거는 화이트 와인이 될 확률인 거예요. 확률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돼요? 레드 아니면 화이트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1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리스 같으면 어쩔까요? 아이리스 같으면 세토사가 0번일 거고요. 벌시컬러가 1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지니카가 2번이겠죠. 그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세토사가 될 확률, 그 다음에 벌시컬러가 될 확률, 그 다음에 버지니카가 될 확률, 이렇게 세 가지 확률이 세 가지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세 개 다 더해주면 확률은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곱은 빼고요. 제곱은 빼고. 그래서 PI라고 하는 것은 I번째 클래스. 0번 클래스냐, 0번 클래스냐, 혹은 1번 클래스냐. 클래스가 3개가 있으면 0번 클래스냐, 1번 클래스냐, 2번 클래스냐. 어떤 클래스가 될 확률이냐. 그거고요. 걔네들을 다 제곱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더해버리면 다 1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진 분류에서는 얘를 그냥 더해버리면 1이잖아요. 아이리스처럼 확률이 3개가 있으면 3개를 그냥 다 더해버리면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줘요.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얘가 1보다는 작아져요.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들을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1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게 진위 개수의 정의예요. 이게 진위 개수의 정의고요. 자,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를요. 이진 분류에서 진위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에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요. 딱 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무엇이 될 거냐면 아까 확률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확률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양성이 될 0을 양성이라고 할까요? 뭐 0을 양성으로 하든 1을 양성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양성이 될 양성 클래스 확률. 양성 클래스 확률. 여기에다가 이거를 제곱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제곱해 주고 그다음에 더하기 앞에 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군요.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성 클래스 확률. 이거를 또 제곱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진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에서의 진위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P0 여기 써져 있는 P0가 되는 양성 클래스 P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P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양성으로 놓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진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 지금 우리가 레드와 화이트 와인처럼 거기에서는 진위 개수는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불순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경우가 양성과 음성의 비율이 1대 1인 경우. 자, 1대 1인 경우는 정말 완전히 똑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니까 완전히 불순한 상태인 거잖아요. 완전 불순한 상태예요. 이 완전 불순한 상태 진위 개수 얼마예요? 1대 1이니까 양성 클래스 확률 2분의 1이죠. 자,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이 있어요. 빨간 공 3개 있고 파란 공 3개 있어요. 그러면 빨간 공 비율이 6분의 3이고 파란 공 비율도 6분의 3이잖아요. 둘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진위 개수는 1 빼기 0.5의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5가 나오는 거예요. 0.5. 그런데 만약에 양성이나 양성 또는 음성으로 완벽하게 분류가 된 경우, 완벽하게 분류된 경우, 이때 진위 계수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는 거예요. 한쪽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 3개 중에 3개가 이쪽에 있는 거고 3개 중에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얘가 뭐 1이잖아요. 1. 그죠? 그럼 진위 계수는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이건 얼마예요? 0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위 계수를 계산을 해보면 양성과 음성이 완벽하게 똑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경우, 완벽하게 불순한 경우예요. 이게 완벽하게 불순한 경우고, 양성이나 음성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분류된 경우는 진위 계수는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 상태가 불순도가 최대인 경우고요. 이 경우가 불순도가 최소인 경우. 그래서 이지인 분류에서는 그 진위 계수는 0에서 0.5까지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 0보다 작은 값 가질 수 없고요. 0.5보다 큰 값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또 그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에서는 그게 또 달라져요. 바이너리 클래스에서는 이게 또 달라집니다. 최대값이 0.5가 아니에요. 그때는. 네. 물론 불순도가 최소인 경우는 그건 0이 맞아요. 항상 뭐 바이너리 클래스가 2개가 있든 클래스가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완벽하게 분류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떤 확률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확률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진위 계수의 최소값은 항상 0이에요. 근데 최대값은 바이너리 클래스냐 클래스가 3개짜리냐 4개짜리냐에 따라서 그 최대값은 달라져요. 만약에 아이리스 같으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3분의 1, 3분의 2 1 빼기 3분의 1이죠. 3분의 2인가? 그렇죠.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2. 0.66이 최대값이에요. 0.66이 최대값. 바이너리 클래스에서는. 죄송합니다. 그 3중 클래스. 3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3분의 2가 최대값. 바이너리 클래스에서는 0.5가 최대값. 이렇게 클래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최대값은 달라져요. 그래서 진위 계수의 의미가 여기 불순도라고 의미가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똑같은 비율로 얘네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진위 값이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만 완벽하게 분리된 경우가 최소값은 항상 0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를 불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도.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에서는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진위, 불순도 차이가 가능한 커지도록 그 가지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게 그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정의하기 전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위쪽에서 계산된 그거 우리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진위 값이 0.37이라고 나왔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기 보이시죠? 자, 저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진위 계수 계산하는 거 1 빼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체 개수가 5197개가 있죠. 그 중에서 레드가 1279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의 제곱이냐면 1279 나누기 5197 이거의 이거의 제곱. 이게 레드 와인이 될 확률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전체 샘플이 5197개가 있었고요. 5197개. 그 중에서 레드가 1279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드 와인이 될 확률. 레드 와인이 될 확률. 자, 그럼 반대로 화이트 와인이 될 확률은 3918. 3918 나누기 분모는 똑같죠. 5197. 이거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위 개수 정의인 거죠. 1에서 P0 확률 제곱 더하기 P1 확률 제곱.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0.371 나왔죠. 그게 여기는 0.371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위 개수. 어렵지 않죠. 네.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떤 거 요렇게 나눠진 거 보겠습니다. 0.0069가 나온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샘플 개수가 2251 그리고 80개하고 2171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면 전체 샘플 개수가 2251개. 여기 나눠주는 분모가 2251. 그 다음에 여기도 나눠주는 게 225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드는 80개가 있었고 여기가 레드가 8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가 2171. 화이트가 2171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거의 1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얘가 거의 1에 가까운 숫자니까 제곱해도 1에 가까운 숫자가 비슷한 숫자가 될 거고 1에서 1에 가까운 숫자를 빼버리면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 0.068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값이 여기는 0.069 반올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네. 진위계수라고 하는 게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시그마가 있고 뭐 P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진 분류에서는 확률이 2개까지밖에 없고 그러면은 P0 확률 제곱 더하기 P1 확률 제곱 그거를 다 더하겠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리스처럼 클래스가 3개가 있으면 P0, P1, P2 각각의 제곱들을 더하겠다 이거인 거예요. 그게 진위 불순도. 그래서 이거를 불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완벽하게 어느 하나만 들어가 있을 때는 최소 0이 나오는 거고 불순하지 않은 상태는 0이 나오게 되고 완벽하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최대값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불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순도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로피는 비슷해요. 우리가 로그로스랑 되게 비슷해요. 로그로스랑. 엔트로피는 정리를 할 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썸이니까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나오죠. 언더스코어 i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밑에 i가 이렇게 붙죠. i가 붙고 여기에 무엇을 하냐면 p 언더스코어 i 그 다음에 로그가 없나? 그냥 네 로그가 있을 텐데 로그 K 그러면 네 여기 썼죠. P K 그다음에 네. 됐습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정의고요. PI는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의미하고 K가 여기 K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얘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게 엔트로피의 정의인데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K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개수예요. 레드 와인이야 화이트 와인이야 그러면 이진 분류에서는 이진 분류인 경우 K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아이리스면 K 값이 얼마? 아이리스면 K 값은 3. 그 다음에 뭐 만약에 4개가 있다. 그러면 K 값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K는 그 클래스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P 언더스코어 I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진 분류다 그러면 P0, P1 두 가지 확률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리스면 P0, P1, P2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엔트로피고, 이 엔트로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이진 분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양성과 음성의 비율이 1대1인 경우, 이 1대1인 경우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1이 나와요. 이때 불순도가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양성 또는 음성으로 완벽히 분류된 경우에는 이때는 엔트로피가 얼마가 되냐면 엔트로피가 0이 됩니다. 이때 불순도, 여기서는 불순도라고 하지 말고 엔트로피라고 할게요. 엔트로피 최대인 경우고 여기는 엔트로피 최소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그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엔트로피를 하실 때에도 디시전 트리 객체를 생성할 때 엔트로피가 아니고요.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엔트로피라고 설정하면 이때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부모 노드와 다시 노드에서의 엔트로피 차이가, 아까는 진위 개수의 차이가 가능하면 커지도록 만들었죠. 여기서는 엔트로피 차이가 가능하면 커지도록 그 가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요거 계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로그 함수는 어제도 로그 함수 얘기가 나왔는데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항상 1일 때 0을 지나갑니다. 1일 때 0을 지나가고요. 미수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미수가 2일 때는 여기가 2일 때 y가 어디서 만나냐면 1에서 만나요. 미수가 10일 때에는 여기 1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10일 때 x가 10일 때 여기가 1이 돼요. 요게 로그 함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양성과 음성의 비율이 1대1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0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이 될 확률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트로피를 계산해 볼게요.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2를 미수로 하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죠.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곱하기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분의 1 이건 약수가 될 거고요. 자, 얘가 얼마냐?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로그에서 이런 성질이 있어요. 로그 2를 미수로 하면 2의 n승은 이거 값이 얼마 되냐면 n이 됩니다. n.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2의 마이너스 1승이어서 n이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1이 되는 경우가 최대값이 돼요. 최대값. 다른 것들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그 0일 때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분류가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 만약에 첫 번째 확률이 1이다. 그러면 1 곱하기 로그 2에 그 다음에 1인 거죠.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는 여기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1이면 항상 이 값은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이것도 0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 최소값은 항상 0이에요. 엔트로피나 진이나 전부 다 불순도의 개념인데 엔트로피와 진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엔트로피는 2진 분류든 3중 클래스 분류든 4중 클래스 분류든 최대값이 항상 1이 나오게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엔트로피는 완벽하게 불순한 경우에 대해서 2진 분류든 3중 클래스 분류든 4중 클래스 분류든 엔트로피는 무조건 1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최소값은 항상 0이에요. 진위 계수는 완벽하게 분류된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에 대해서는 최소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최대값이 2진 분류냐 2진 분류가 아니냐에 따라서 최대값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게 차이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서 진위를 사용하느냐 엔트로피를 사용하느냐 이거는 분류의 성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결과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디시전 트리 안에 숨어 있었던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수식이 나온다고 해서 수식을 너무 겁내하실 건 없고요. 몇 가지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제곱.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대략 계산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